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 가격 4,2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코인들 다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루하실 겁니다. 아마 뭐 업비트 창을 봐도, 바이낸스 창을 봐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 잔고는 동일하고, 뭐 언제나 올라갈까? 뭐 언제나 내려가서 더 살 수 있을까? 좀 재미없는 장이 좀 연출되고 있죠. 이렇게 지루하게 장을 끌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떠나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 시장에 무뎌지고 이 시장이 잊혀져 갈 무렵 즈음해서 아마 상승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그래 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버티면 네, 좋은 시간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 41.61% 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이쯤에서 보면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거든요. 46% 정도 찍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 4년 전 데이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반등했다가 다시 최저점을 찍고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불안한 것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저점을 찍을 때에는 이 코인 가격들이 좀 많은 하락을 좀 했었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잘 버틸 수 있어가지고 별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버티지 못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차례 더 하락을 주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쫙 빠지면서 다시 반등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장세 흐름이. 네, 그래서 장 전체가 좀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많이도 아니죠. 사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네, 그러고 있네요. 김치 프리미엄은 3%입니다. 3%. 아주 구매하기 딱 좋은 그런 김치 프리미엄 되겠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롱 포지션이 드디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66.59%, 숏이 33.41%. 네, 어쨌든 간 뭐 나중에 상승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롱 포지션이 줄어든다라는 게 네, 어쨌든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세력들은 그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지를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점점 좋은 그 장세로 좀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되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뉴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여러분의 멘탈을 관리해드릴 좋은 뉴스 그리고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래스노드 데이터에서 1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사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보다 더 11월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콜드 월렛으로 빼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와서 콜드 스토리지에 넣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콜드 스토리지에 넣는 이유는 난 팔 생각이 없어. 따라서 나는 안전한 콜드 월렛에다 넣을 거야.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없어. 홀딩할 거야.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빼내고 있는 사람이 작년 11월 이후로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코인을 팔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콜드 월렛으로 코인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뉴스.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CIO가 금도 치솟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75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트로이 가예스키라는 사람이 조만간 비트코인과 금 모두 연준 덕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금이나 비트코인 둘 다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존의 가치, 그러니까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고수하겠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간에 헤지펀드, 펀드 회사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자산을 유치시켜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금을 남겨서 고객에게 그 수익금을 안겨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익금이 높아져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매수 계속하겠다, 금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얼마나 크게 상승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네요. 뭐 얘네들도 기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제가 뉴스를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 걸 계속 보셨다면은 아마 익숙한 도시입니다. 마이애미시.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1 하이라이트를 모았다. 어떤 게 나왔나 볼까요? 자, 전 공화당 의원 론 폴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 발행 프리머니, 그러니까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발행 프리머니와는 의미가 다르다. 프리머니는 뭐예요? 프리머니는, 그러니까 달러는 모두 가짜다. 그리고 정치적 부패가 개입돼 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도 나라는 가난해진다 라고 비판했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대놓고 깐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의 자유 및 금전적 자유는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부합한다. 그리고 부패로 만들어진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딥니까?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하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사기업이 되겠죠. 달러를 찍어내는. 그래서 FOMC 하면 연방준비제도에서 하는 그 공개 회의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를 폐지해야 된다. 달러를 찍어내는 이쪽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 재생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것 때문에 뭐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들이 좀 다뤄지게 됐죠. 재생 가능 에너지와 낭비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는 에너지의 가장 가치 있는 이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굳이 석탄연료, 뭐 화석연료 이런 거를 써가지고 채굴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신재생 에너지, 뭐 수력, 뭐 조력, 아니면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비트코인 발행량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랑 낭비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뭡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와 낭비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바로 우리가 유휴 시간대,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시간대에
과하게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그러면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되잖아. 그걸 바로 ESS라고 부르는데, ESS를 쓰게 되면 저장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데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ESS에 배터리 들어가죠. 배터리 그것도 수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에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했을 때 실제로 생산된 전력량보다 저장할 수 있는 전력량은 더 적습니다. 낭비되는 전기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를 활용하면은 더 친환경적인, 더 생산성이 좋은 그런 채굴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다뤄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사, 영국이에요, 영국. 러퍼 인베스트먼트. 여기 이제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4월에 비트코인 보유 자산 전량 매도했다. 라고 합니다. 왜 계속 좋은 얘기 하다가 왜 갑자기 매도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죠. 내용. 영국의 자산운용사 러퍼 인베스트먼트는 단기 비트코인 베팅으로 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얘네는 지난 2월 달에 전체 비트코인 소유량의 절반을 매각을 했고 4월 달에 남은 나머지도 전부 다 매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작년 12월 달에 6천억 원, 6,600억 원 정도를 샀어요. 12월 달, 작년에.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전부 다 전량 매도를 한 거죠.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의견을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코인 상승장,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코인 대폭락장,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야, 코인 시장이 예전하고 똑같지가 않잖아. 지금은 이미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기업이나 뭐 사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나 뭐 투자,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때처럼 하락할 거라고 보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코인 시장이 그렇게 쉽사리 흔들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기관들도 돈을 벌려고 들어온 시장입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온 시장이에요. 이 기관들이 존버하려고 들어온 시장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본인의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창출시켜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 것들이 이런 회사들이에요. 기관들. 자, 기관들 보세요. 기관들. 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기관들은 돈이 많고 존버하기가 쉬우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기간 투자를 해서 장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기관이 매도하죠. 차익금을 내고 이익금을 보고 매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할 때가 더 무서워요. 1조 2천억 원을 한 방에 매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계속 상승합니다. 분명히. 뭐 지금 상승 때 제대로 못 맞춰서 못 내렸으면 4년 후를 기약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거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드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폭락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비단 이게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더 크게 우리한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받은 돈이라 급한 돈 뭐 이런 걸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 엘살바도르 대통령 세계 첫 비트코인 국가통화 인정 법안 제출 예정. 이게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겠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뉴스죠. 이제 드디어 첫 사례, 법정 통화 인정 첫 사례입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회나 금융 당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불분명하고 현 시점에서는 실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 대통령이 독재자예요. 독재자. 38살인가? 그런 거 같은데 이 사람이 독재자인데 지지율이 90%입니다. 90%. 90%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 의회에다가 군대까지 들여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독재를 해도 오히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의회나 금융당국에게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다못해 엘살바도르의 진짜 이 부정부패와 어떤 갱단이라고 하죠. 갱들. 그런 갱들이나 어떤 범죄율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낮췄고 국가 쇄신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을 엄청 많이 지지한다고 해요. 90%가 넘는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추진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추진하려고 얘기를 했느냐? 보면 GDP의 약 20%를 국제 송금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이 이 엘살바도르 안에다가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20%나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이 더 손해라는 거거든요. 예. 도착까지 또 수일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20% 없어집니다. 송금 수수료 없어지죠? 도착까지 수일이 걸립니까? 아니죠. 바로 갑니다. 바로. 그죠? 좀 네트워크 부하가 좀 있으면은 비트코인 전송 트랜잭션이 많으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수일이 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목표가 되겠네요. 네, 뭐 아무튼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권으로 들어오고 아예 이제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야 그럼 너만 돈 벌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로 꼬셔가지고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주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좋은 거는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같이 돈 벌었으면 좋겠고 네. 맨날 개미만 털리는 거 말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하락장 맞으면서 진짜 개미 털리듯이 우수수수 털려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잃은 돈 다 누가 가져갑니까? 정재계의 진짜 숨겨진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개미들도 같이 돈을 같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